자, 모두를 위한 논술 강의 이번 영상에서는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자. 드디어 비판이다. 그만큼 비판은 정말 중요한 유형이야. 거의 모든 대학, 거의 모든 연도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이 영상을 통해서 잘 배워보고 또 내가 아래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내가 블로그에 글로 정리해 놨거든. 가서 글로 읽으면서도 한 번 더 복습하길 바라요. 자, 시작해보자. 비판인데 문제 유형은 간단해. 그리고 많이 봤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 재심은 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할게. 나의 주장을 혹은 나의 현상을 비판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비판하라고 하면 우리한테 뭘 쓰라는 거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비판하라고 했다면 이미 출제자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판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한 출제자에게 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얘는 이러한 문제가 있네요 라고 될 거야. 그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비판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판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 근거의 관점에서 기준 또는 근거의 관점에서 대상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이 제시문 가가 바로 비판의 기준 또는 비판의 근거가 될 거고 이 제시문 나가 비판의 대상 그리고 비판하라는 결론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이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비판을 할 때 유의할 점을 세 가지 알려줄 건데 이 세 가지 유의점도 이 기준, 대상, 문제와 관련이 있어. 하나씩 살펴보자고. 첫 번째 유의사항은 이 비판은 반드시 기준 또는 근거로부터 도출된 것이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 제시문 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존의 상식을 가지고 보더라도 혹은 배경 지식으로 보더라도 얘는 문제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출제자가 요구한 답이 아니지. 출제자가 물은 것은 바로 이 관점에서라면 얘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냐 그 논리를 보여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식이나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아니고 바로 기준, 이 근거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해두자. 첫 번째고 두 번째 유의사항은 이 대상과 관련된 것인데 이 비판에서 대상은요 주로 주장 또는 현상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도 주장 또는 현상이야. 예를 들면 뭐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혹은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 아니면 뭐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주어지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답을 쓸 때 그 대상을 답안에 명확히 적지 않고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유의사항이 뭐냐면 비판의 대상을 답안에 이건 한자 반드시 필자 있을 유자 답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유의사항이야. 이게 왜 그런지 조금 설명을 해줄게.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이거 뭔지 알았다니까요. 얘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어떤 주장인지 어떤 현상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 급하고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결론을 보여주면 되지. 뭘 이거 다 아는 걸 뭘 얘기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읽는
1차 독자는 채점하는 교수님들일 거야. 그치? 그러니 그분들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상식과 이성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답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답안이겠지. 즉, 보편적인 독자도 읽고 납득할 수 있어야 좋은 답안이겠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재심은 가는 뭐라 한다. 그러니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보편 독자의 관점에서는 얘가 뭐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얘가 도대체 어떤 주장이나 현상이길래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지?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논리적인 공백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답안지를 1차적으로 읽는 교수님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교수님들은 아시지. 교수님들은 당연히 아시지. 그런데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얘가 얘를 제대로 이해 못했나?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나? 답안에 적시하지 않고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야. 반드시 써줘야 돼.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 다른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제무대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 뭐 UN 총회 같은 데 가서 일을 한다고 해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대표로 연설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즈음에 또 뭐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다,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이 총회에서 좀 밝히고 비판하고 싶어. 그게 여러분들의 미션이야. 근데 이 총회에는 일본도 앉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앉아 있잖아. 뭐 가나도 있고 가봉도 있고 뭐 파푸아뉴기니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본을 비판하고 싶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여줘야지. 들려줘야지. 일본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이런 면에서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앉아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고개 끄덕끄덕 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요,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냥 문제만 대뜸 얘기해버리면 앉아갖고 뭐 왜? 일본이 뭘 했는데?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보편 독자의 관점에서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기억해도, 비판의 대상은 주장이나 현상인데 답안에 빼먹지 마라. 답안에 꼭 써라. 이게 두 번째 유의사항이고, 이 세 번째는 이제 비판은 문제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 어떤 이 문제를 보여줄 때는 문제성이 또렷해야 된다. 문제성이란 말은 내가 만든 말이야. 무슨 뜻이냐면, 누가 봐도 이건 문제네, 문제 있는 거 맞네 라는 것이 확 와닿을 수 있게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의 성격이 또렷하게끔 결론을 써달라는 뜻이야. 어려운 말은 아니지. 문제성이 또렷하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학생들이 답을 쓸 때 문제성이 또렷하지 않게 답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을 쓰는데, 그러므로 재심은 나를 비판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지. 출제자가 비판하라 그랬잖아.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거는 정보가도 없고 문제성도 없는 거야. 문제성 있게 쓰려면 이런 식으로 써야지. 그러므로 재심은 나의 뭐 주장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혹은 재심은 나는 비판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설명을 해서 덧붙여 주더라도 문제성이 또렷한 문장이 되어줘야 돼. 이 비판의 결론 문장은. 이해되니? 이 문제성을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주 비판할 때 쓰이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걸 몇 가지만 알려줄게. 이 대입 논술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건 좀 알아두면 유용할 거야. 과대평가한다, 과소평가한다. 혹은 뭔가를 간과한다. 혹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비판의 이 문제성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과대평가한다, 과소평가한다. 간과한다는 것은 뭘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챙겨야 되는데,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는 뜻이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왜 비판으로 쓰이냐면 이 기준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거잖아. 그러니 이 기준의 관점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 기준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것, 부합하지 않는 것, 그러면 얘 관점에서 비판하는 거니까 문제인 거 맞잖아.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비판의 문제성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종종 쓰여.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 딱 가지고 있으면 좀 자유롭게 스피디하게 활용할 수 있겠지. 이후에 좀 더 늘려가도록 하고. 정리해볼까? 비판은 아주 중요한 유형이라고 했어요. 거의 모든 대학, 거의 모든 연도에 출제된다. 그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두자. 기준의 관점에서 대상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것인데 기준의 관점에서 도출되는 것이어야 된다. 상식이나 배경 지식이 아니고. 대상은 주장 또는 현상으로 주어지는데 답안에 꼭 써야 된다. 놓치지 말고. 문제를 볼 때는 문제성이 또렷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알려줬어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밑에 링크로 가면 내가 블로그에 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찬찬히 복습을 해서 비판은 너무너무 중요한 유형이니까 꼭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